인간은 이야기에 매혹됩니다. 그리고 이야기에 열광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께 여러 이야기를 편안하게 들려드릴 테니까 또 우리가 지금 들어야 될 이야기, 우리한테 필요한 이야기가 뭔지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한자가 무슨 한자인 줄 아시는 분 손들어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자신이 좀 없습니까? 예. 앞에는 생선이죠. 뒤에는 풀을 청자죠. 누가 말씀하신 건가요? 맞은 걸로 해주려고 그랬는데 손을 안 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안 맞은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공정과 정의, 규칙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손 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청자는 한자로 청어할 때 쓰는 청자입니다. 청어 청자도 되고요. 청어하고 고등어하고 같은 등푸른 생선이죠. 그래서 고등어 청자라는 표현도 씁니다. 여기 나오는 것은 고등어, 고등어라는 말입니다. 고등어, 고등어. 10년 전쯤에 인터넷에서 가장 궁금한 한글 어원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1등 난 글자가 바로 이 사바사바라는 글이었습니다. 사바사바라는 말이 도대체 어디에서 왔을까? 요새는 이 말을 다른 말로 해서 짬짬이라고 하는 순우리말을 쓰고 있죠. 이 사바사바는 1999년에 이미 표준 국어 대사전에 올랐습니다. 사실 속어죠. 속어인데 뒷거래로 떳떳하지 못하게 은밀하게 이를 꾸미는 것을 사바사바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글자가 왜 한글 표준 대사전에 올랐을까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학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고등어로 뇌물을 주는 것입니다. 일제 때만 하더라도 고등어가 흔한 생선이 아니라 상당히 비싸고 귀한 생선이었습니다. 일본 순사한테 갈 때 고등어 2마리를 갖다가 얹어주고 은밀하게 부탁을 하면은 그때 일본 순사가 보고 아, 사바사바 했다는 겁니다. 거기서 나온 말이 사바사바의 첫 번째 어원입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말이 있느냐 하면은 일본 말에 일본 다녀오신 분들 알겠지만 사바오 요무라는 뜻이 있습니다. 요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등어를 센다는 말입니다. 고등어를 셀 때 살짝씩 속여서 수량을 속였기 때문에 사바사바란 말이 있다는 뜻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혹시 감이 있는 분들도 아실 텐데 석쇠를 뜻하는 사바세계라는 말에서 사바가 나왔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바세계는 뭡니까? 더럽고 또 옳지 못하고 무질서와 추태가 모여있는 곳을 사바세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사바에서 나왔단 말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 일본 말에 생자 넣어서 생반이라고도 하고 또 흩어질 산자를 넣어서 산반이라고도 하는 말이 있는데 우리가 식사를 하러 산에 가거나 할 때 하나씩 던져서 고수레라고 하죠. 그때 떼서 던져주는 거. 그게 어떤 뜻입니까? 아귀나 악귀한테 하나 먹으라고 던져주는 거지 않습니까? 거기서 나오는 일본어 표현이 또 사바입니다. 네 가지 표현이 있는데 지금은 통설, 판례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나온 것처럼 고등어를 뇌물로 주는 것입니다. 이 사바사바는 검은 관행이기 때문에 반드시 없어져야 된다 하는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후한서에 나오는 양진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관동에 공자가 있다고 하면은 양진은 관서 사람이라서 관서의 공자라고 불렸습니다. 양진이 형주 자사로 있다가 동래 태수를 지내게 됩니다. 형주 자사를 마치고 동래 태수가 돼서 창읍이라는 곳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때 과거에 본인이 천거를 해서 벼슬살이를 하고 있던 창읍 현령인, 창읍의 군수쯤, 면장쯤 되겠죠. 왕밀이라는 사람이 찾아옵니다. 두 사람은 아주 가까운 사이죠. 양진이 왕밀을 추천을 해서 군수를, 면장을 만들었으니까요. 두 사람이 한참 이야기를 나누다가 왕밀이 황금 10근을 꺼내서 소매 밑으로 해서 은근히 건넵니다. 그러니까 양진이 나는 당신의 학식과 인품을 믿고 당신을 추천한 겁니다. 그런데 나를 잊은 것 같습니다. 라고 합니다. 왕밀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이것은 뇌물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난날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일 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양진이 말합니다. 나에게 보답하는 것은 나라를 위해서 진력하는 것 뿐입니다. 그랬더니 왕밀이 하는 이야기가 유명한 이야기죠. 지금 방 안에는, 이 어두운 방 안에는 태수님과 저밖에는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양진이 하는 이야기가 이 사지라고 하죠. 천지, 하늘이 알고, 지지, 땅이 알고, 아지, 내가 알고, 여지, 당신이 아는데 왜 모른다고 합니까? 라고 사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만약에 양진이 황금 10건을 받았다고 하면 양진은 죽을 때까지 왕밀에게 끌려다니는 겁니다. 하늘도 무섭고 땅도 무섭지만 사실은 현실 세계에서는 당신이 참 무서운 거죠. 아무도 모른다고 할 때 절대 모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세상에 살고 있느냐? 바로 이처럼 투명한 어항 속에 있는 금붕어와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공직을 투명한 어항 속에 있는 물고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양진처럼 어두운 방 안에 홀로 있어도 부끄럽지 않도록 처신해 주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공직자의 자세이고 처신입니다. 원나라 때 허형이라는 선비가 있었는데 친구들과 길을 가다가 배나무 아래에 다다릅니다. 하도 목이 마르니까 친구들이 배나무에 가서 목마른 것을 해결을 합니다. 그런데 유독 허형만은 배나무에 열매를 따먹지 않습니다. 친구들이 물어봅니다. 왜 배나무에 열매를 따먹지 않느냐라고 하니 허형이 이야기를 합니다. 배나무의 주인은 없을지언정 내 마음에 어찌 주인이 없을손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실로 오지소유 나의 것이 아닌 것은 수일호이 막지 털 하나라도 비록 털 하나라도 취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적벽부에 나오는 소동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옛적에 살았던 이 호연지기의 길은 이런 공부를 하신 분들에 미치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정신들이 이러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꼭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떳떳함과 염치를 기르면서 최소한 내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고 그게 아니라면 퇴근해서 집에 있는 가족들에게 또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는 시입니다. 안도현 시인의 시죠. 짧습니다. 세 줄입니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너는이라는 말을 나는으로 바꿔서 읽었습니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나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다른 사람에게 나무라거나 추궁하거나 하지 말고 과제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말고 문제의 원인을 밖에서 찾지 말고 문제의 원인을 스스로 나에게 내면에서 찾자는 것이 제 말씀입니다. 불한당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한자가 무슨 한자입니까? 땀을 많이 흘리는 사람을 다한증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한은 불한당입니다. 불한당과 비슷한 말로 깡패라는 말이 있죠. 깡패에서 깡은 어디서 나온 말이겠습니까? 패의 패자는 패싸움, 패거리 할 때 패자입니다. 그러니까 깡패라고 하면 여럿이 같이 몰려다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 깡은 영어 갱에서 나왔습니다. 갱이 우리말로 강이 되고 깡이 되고 거기에 패거리가 붙어서 갱패가 깡패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깡패란 말은 그렇게 오래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비슷하죠. 땀 흘리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자, 저는 부패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땀 흘려 일하지 않고 남의 재물을 탐하고 취하는 것입니다. 공직에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땀 흘려 성실히 일하지 않고 아까 남의 재물이라고 그랬죠. 국민의 세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땀 흘려 성실히 일하지 않고 국민의 세금을 취하는 것도 저는 부패라고 봅니다. 부패가 짬짬이를 하거나 뇌물을 받거나 횡령을 하거나
공금을 유용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적극적인 부패라고 그러면은 부패의 개념을 넓히면 바로 땀 흘려 성실히 일하지 않고 국민의 세금을 취하는 것도 부패입니다. 여러분, 총장이 이야기를 하는데 쭉 부패 이야기를 하다가 마지막에 결론은 열심히 일하라는 쪽으로 이렇게 끝을 맺게 돼서 어쩐지 오늘 점심때도 또 당했구나 하는 느낌이 좀 드실 겁니다.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공직자가 힘들고 불편하면 국민이 편하고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법입니다. 청렴은 맑고 깨끗하고 향기롭게 사는 겁니다. 기왕 우리가 한 번 태어난 인생인데 맑고 깨끗하고 향기롭게, 그리고 국민의 세금을 헛되이 하지 않게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주어진, 일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자 하는 말씀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